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어도 호흡은 하고 사셨죠.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으나 테이블탑 이제 매트에 누웠을 때 골반의 바깥선 안에 본인의 발의 바깥선이 위치하므로 대부분의 분에게 무릎과 발 사이에 간격이 좀 생기죠. 네.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뭐 하나 그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 그리고 근육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뭘 끼워가지고 쪼으며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방해만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 순서로 하는 거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일부러 다른 근육을 사용하게 하면 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분은 이걸 쪼으며 그거 틀린 방법이에요. 자, 고관절 굴곡근, 천층의 고관절 굴곡근을 덜 사용하는 것이 필라테스 적입니다. 그런데 천층의 고관절 굴곡근을 덜 사용하라고 하면 잘 접수가 되지 않죠. 대부분의 회원들한테.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죠. 말은 일단 하죠. 말은 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3P가 등장합니다. 자, 테이블탑 자세에서 호흡은 왜 중요하죠? 나중에 어떤 동작을 하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도록 해야 하니까 중요하죠. 자, 왜 복사근의 주행 방향대로 사선이죠. 사선으로 흉곽을 모으며 내립니다. 모으며 내려요. 그럼 대부분 분들에게 등에 긴장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가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막히죠? 어깨나 목에 압박감이 든다는 말이죠. 왜요? 호흡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손으로 매트를 필요 이상으로 세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수 하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복사근의 주행 방향으로 내리다가 이분이 이제 고맙습니다. 외복사근의 주행 방향으로 내리다가 압박감이 들면 팔을 좀 앞으로 보내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팔을 들면 좋아? 그게 아니에요. 팔로 매트를 누르는 것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팔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그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팔이 방해했으므로 그래요. 그런데 카이포시스가 있어야 하는 흉부에 오히려 움푹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로더시스가 생겨버린 분들도 가끔 있죠. 이것은 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근육을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척추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몸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예. 외복사근의 주행 방향으로 내쉬며 흉곽을 모아서 내리죠. 아시다시피 골반 기저부와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등을 쓰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신 머리꼬리 들림, 척추 전체에 늘림이 있어요. 이제 3P를 해보겠습니다. 3P. 3P는 여기서
캐리지를 열어서 여기로 밀어서 캐리지를 열어요. 네, 다 됐습니다. 캐리지 살짝 열었어요. 그러면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예요. 캐리지를 그냥 숫자를 주세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한다 이런 그냥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회원한테. 캐리지를 9cm 열어보세요. 이게 15든 8이든 상관없어요. 회원이 이만큼 하면 이게 9예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열기를 바라면, 왜 저 더 열기를 바라죠? 이 회원이 그쯤 되면 복부의 근육을 좀 쓰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9 아니고 7인데요? 이렇게 우겨요. 그러면 그분이 아닌데요? 9 맞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12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센티미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요. 그래서 자 3cm만 더 밀을까요? 네.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고 밀었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다리의 근육을 어떻게 쓰냐 이게 아니고 이 회원이 내쉬기 전에 근육들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러저러한 호흡법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수련하고 하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많죠? 배꼽을 과도하게 당기는 분들이 많아요. 배꼽을 과도하게 당긴다는 거는 등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배꼽 당기는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심을 좀 주세요. 배꼽 당기는 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흉곽 먼저 모으세요. 그렇죠. 이게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흉곽을 먼저 모으고 내리는 순서. 그 다음에 원하면 배꼽을 당겨도 돼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호흡은 배꼽을 당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배꼽은 안 당겨도 돼요. 지금은. 다시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배꼽은 안 당겨도 돼요.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배꼽은 안 당겨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배꼽을 계속 당겨요. 그래놓고 안 돼요. 그래요. 돼요.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그 다음에 배꼽 당기는 거 대신 이제 3세대쯤 되면 Q가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이렇게 되죠. 척추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척추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고 그럽니다.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그것으로 이미 배꼽을 당기는 Q가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다 됐어요. 자, 흉곽을 먼저 모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은 등에 긴장이 좀 없어졌어요. 등에 긴장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필요 이상으로 젖히고 있는 흉추의 카이포시스가 이제 좀 회복되는 단계인 거예요. 머리꼬리 내림. 자, 이제 캐리지를 살짝 열면서 해볼까요? 후. 다시 반 돌아오고, 또, 후. 이제 순서의 문제라고 했죠? 다리 먼저, 호흡 근육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 먼저, 호흡이 시작된 다음에 다리가 살짝 밀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스프링을 좀 다소 약하게 하면 됩니다. 이건 다리 운동이 아니고 호흡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작두 상태에서 또 호흡을 확인하게 해볼게요.
큰 고리를 왼쪽 발,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햄스트링이 짧아서가 아니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리 주변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두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작두 다 돼요. 그래서 무릎을 좀 오픈한 거죠. 네. 오픈한다는 거는 관절을 닫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아웃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퇴골을 턴아웃 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절을 잠궜다가 열어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주변 근육이 긴장을 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순서라 그랬어요. 순서. 뭐가 먼저요? 흉곽을 모으고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하며 내쉬죠. 그 다음에 캐리지가 움직여요. 네. 다시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하고 내쉬어지는 것이 먼저. 이게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는 예예요. 그 다음에 캐리지가 열리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내셔도 되고, 돌아올 때는 그냥 마셔도 되고. 자, 이제 실수하는 것이 작두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그러니까 전방 굴곡, 플렉션 시켜가지고 해결하면 이건 이제 작두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려는 거는 뭘까요? 작두 상태에서도 호흡이 먼저 시작하고 캐리지가 나중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중심이 호흡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호흡이, 그러니까 내쉼, 날숨 시에 스테빌리티 근육이 먼저 작용하고 다음에 움직임이 비로소 드러나죠. 네. 이렇게 3P에 넣을 수 있습니다. 3P를 하나 했으니까 이제 땡! 다음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잉 무브먼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또 하나는 머리 쪽 위로, 하나는 아래로 해볼까요? 자, 작두 상태에서 하나는 위로, 네. 하나는 아래로. 다시 교차하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덜렁덜렁 줄이 돌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죠? 3P잖아요. 3P 왜 하죠? 호흡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덜렁덜렁 하는 것이 거시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쪽 다리를 턴아웃하고 대각선으로 올리죠. 네. 그리고 한쪽 다리는 아래로 끌어내리고 해볼게요. 한쪽 다리는 대각선 위로, 한쪽 다리는 아래로. 제가 대각선, 이게 그러니까 머리 방향이 위거든요. 위. 네. 그러니까 이쪽이 위, 네. 이쪽이 아래. 이제 덜렁덜렁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바꿔서 해볼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반대로. 네. 네. 자, 그래서 환경과 주발을 맞춰야 되지만 시범자가 피곤하신 관계로, 자, 무릎은 다시 락됐죠. 네. 그러니까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회원한테 계속 못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버린 시간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계속 바꿔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기 편한 방법으로는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를 옆으로 내렸다가 돌아오고 다시. 이번에는 캐리지를, 왜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캐리지가 움직여도 되는데
옆으로 가면요,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우리 좋아하는 턴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왼쪽만 턴아웃 하며 열었다가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 더 해볼게요. 이때 뭘 해야 되죠? 스테빌리티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골반이 그 자리에 있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 다리 각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인식시켜주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가동 범위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죠?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아주 처음 필라테스를 접한,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3P를 가지고 호흡을 인식시킬 수 있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다리 근육이 뭐 어쩌고 뭐 스트레칭 어쩌고 그거 지금은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이제 턴아웃 하는 것만 연습해 볼게요. 두 다리를 턴아웃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턴아웃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러면서 회원들은 또 뭘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두 다리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쪽은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돌아가고 막 흔들리고 이렇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자, 호흡이었습니다. 임프린팅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원한테 설명할 때는 임프린팅 따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은 3P를 하면서도요, 이제 호흡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의 골반 주변이 임프린팅 상태예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철원 필라테스에서는 임프린팅이라는 필라테스 용어는 계속 사용하지만 조셉이 했던 방식이나 91년도 이후의 방식에서 금기시하는 임프린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골반 주변 근육의 호기시에 이상적인 긴장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건 수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근육이 어떻게 작용해야 정렬에 도움이 되는지 그 준비가 된 상태가 이제 임프린팅이잖아요. 그리고 정렬. 회원은 이 동작을 하고 있죠. 3P를 하고 있죠. 3P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 보는 게 정렬이에요. 그래서 머리맡에 가셔가지고 정중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발목, 무릎 등을 옆으로 횡으로 또 선을 가상으로 그려서 이제 회원에게 그 조언할 그 데이터를 얻는 거죠. 아,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 정도로.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아닌 거는 알지만 일단 선을 그어봤을 때 대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도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호흡, 임프린팅, 정렬까지를 이제 그 리포머를 위해서 간단한 3P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